다 고려해 봤을 때 코비 리서치가 평가를 해봤더니요. 이더리움 가치가 현재 저평가돼 있다. 적정 가치는 9,412달러다 라고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환율로 환산해 봤더니 네, 1270만원. 알고라님 미국 이더 적정 가치는 1270만원. 리플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밈코인 더 이상 장난이 아니다. 촬영 시각은 4월 5일 낮 1시경입니다. 자, 일단 알트코인의 대장인 이더리움 가격부터 보고 가실게요. 뭐 가격 달러 대비해선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나 비트 대비한 가격 요 오렌지색을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트 대비해서 약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알트코인, 특히 이더리움에 있어서 지금 최대 리스크는 아마 SEC가 될 것 같아요. SEC가 5월 이더리움 ETF 승인 결정을 앞두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SEC의 분위기 자체는 알트코인, 뭐 이더리움을 포함한 알트코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입니다. 집행국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산업이 심각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그러니까 이게 SEC가 알트코인을 바라보는 기본 시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5월 결정에도 그닥 뭐 먹구름이 들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업계에서는 근본 문제가 있으시다 라는 입장입니다. 정확히 반대죠. 코인베이스 CFO가 이더리움 증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증권 분류 문제가 규제 명확성 부족 때문에 발생했다. 그러니까 증권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게 지금 몇 년인가요? 34년인가요? 만들어진 하위 테스트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그때와 시대가 달라지고 코인이라는 성격 자체도 다른데 그걸 그때 기준을 가지고 증권이라고 하는 게 맞아? 야, 지금 SEC가 규제기관이라고 하면 규제 명확성 관련돼 가지고 뭔가 이렇게 가이드를 줘야지 그 업계에서도 혼란이 없을 거 아니야 라고 하고 있잖아요. 결국 근본 문제는 암호화폐 업계라기보다는 규제를 명확하게 해주지 않은 SEC가 문제다라는 게 업계 입장이고요. 그러면서 이 SEC가 칼을 쥐고 있는 중요한 결정이 바로 5월 이더리움 ETF 승인인데 시장에서는 일단 승인 확률을 19%로 점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1월 초에는 80%였거든요. 근데 점점 내려오고 있어요. 게다가 돈나무 언니 역시 5월 캐시우드의 그 아크 인베스트 역시 이더리움 ETF를 신청한 곳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캐시우드 돈나무 언니 역시 5월 이더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프레스토 리서치에서도요. 이더리움 현물 ETF 불승인 가능성이 크다. 아마 승인 안 할 것 같아 라고 했는데요. 참고로 프레스토 리서치에 새로운 리서치 센터장이 합류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정성문 전 코빗 리서치 센터장인데요. 가셔가지고 보고서를 처음 냈는데 이거 승인 거절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SEC가 이더 현물 ETF를 반려했을 때 신청사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확률은 30% 수준이다. 비트 현물 ETF를 승인한 이유가 바로 그레이스케일과 소송에서 법원이 그레이스케일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승인을 한 거거든요. 비트 현물 ETF 승인 과정을 보자면 5명의 위원들 가운데 민주 2명 반대, 공화 2명 찬성이었어요. 캐스팅 보트를 진 우리 게리 겐슬러 위원장 원래는 불승인 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법원의 결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승인을 해줬다라는 게 승인 결정 이후에 SEC 그 발표문, 입장문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소송도 아직 붙지 않은 상황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은 안 해줄 것 같다라는 게 프레스토 리서치의 분석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비트와이즈 역시나 이더리움 ETF 신청했거든요. 근데 그 CIO가 5월 아닌 12월에 출시돼야 흥행 가능이라고 했는데 심포도 이론인가요? 야, 5월에 안 돼도 괜찮아. 오히려 좋아. 12월에 출시돼야 더 좋아. 지금 기관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조차도 생소한 자산입니다. ETF를 통해서 투자할 수 있냐 여부를 지금 따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 두 번째 크립토 자산인 이더리움 ETF가 나온다 손 쳐도 지금 당장 기관들은 이더리움은 관심조차 안 준다는 거죠. 비트에만 관심을 두겠죠. 그런데 12월쯤에 나오면 그때는 이미 기관들이 비트에 대한 평가는 다 끝낸 상황일 테고 새로운 크립토 자산이 나오니까 그에 대해서 아마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테니 12월에 나오는 게 더 좋다라는 이제 분석을 내놨습니다. 심포도 이론인가요? 일단 업계에서는 이더 ETF를 승인해달라 라면서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운용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제 수정안을 재차 제출하고 있어요. 피델리티도 그렇고 그레이스케일도 그렇고. 그리고 SEC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에다가 야 이거 고쳐와 라면서 그 수정안 제출 통지를 냈어요.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해서 공개 피드백을 수렴한다라고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와 이거 승인 가능성 커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뭔가 운용사들 간에
운용사와 SEC 간에 뭔가 대화가 오가고 있고 뭔가 고쳐와라 라는 명령도 내리고 있고, 그렇게 따지면 공개 피드백 수령까지 하고 ETF 승인되는 거 아니야? 승인 가능성 커지는 거 아니야? 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은데, 이 전문가인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개 피드백 수렴이 ETF 승인과는 큰 관련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임스 세이파트는 승인 가능성을 낮게 보는 입장입니다. 사실 이더 증권성이 핵심이잖아요. ETF 승인해주냐 마냐에 대해서. 그래서 증권성 10을 피하면 ETF 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제 코인베이스와 SEC의 약간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재판이 언제까지 결과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근데 이런 와중에 JP모건이 이더리움의 리도 점유율 하락으로 증권성 시비 피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 리도가 스테이킹을 서비스를 처음 출시하면서 대부분의 다 스테이킹 그 물량을 다 먹었어요. 그래서 50%가 넘었거든요. 그런데 리도 말고 리스테이킹 프로토콜, 앞서 보여드렸던 멘틀 같은 애들이 막 나오면서 리도에 있던 물량이 많이 빠져나와서 리스테이킹 프로토콜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라이도의 점유율이 1년 전 3분의 1 수준에서 4분의 1로 하락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앙화 우려가 줄죠. 이러니까 증권성 시비 피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은 ETF 가능한가? 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더리움이 약간 최근 들어서 가격이 지지부진하면서 야, 이 레이어 1 경쟁 끝난 줄 알았더니 이더 맛이 간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제가 패러다임의 보고서를 보니까 이더리움은 이더리움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요국 블록체인 프로젝트 가운데 50%가 EVM 호환 체인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기반으로 뭔가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더리움 온리 레이어 1은 아니겠지만 이더리움이 메이저 그 레이어 1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이더리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생태계가 건재한데요. 아까 그 EVM 호환 체인을 50% 이상이 쓰고 있다라고 했고, 게다가 레이어 2가 최근에 뜨고 있잖아요. 비탈릭 역시 레이어 2에서 이제 다양한 매스 어답션을 실행할 때다라는 얘기까지 했었고요. 바네크가 그 분석을 해봤더니 레이어 2 시총이 2030년에는 1조 달러에 이를 거다라는 겁니다. 이더리움 레이어 2니까 이게 크게 보면 다 이더리움 생태계가 되는 거죠. 이더리움 생태계는 건재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레이어 2 생태계 가운데 리스테이킹이 사실 가장 핫합니다. 아이겐 레이어 외에 이더리움 리스테이킹 프로토콜의 TVL이 8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리스크 우려가 있습니다. 리스크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 소위 말해서 이 코인판 리먼 사태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거죠. 리스테이킹이니까 서로 이제 연결된 위험이 전이될 수 있다라는 점이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러한 여러 이더리움의 ETF 가능성, 승인 가능성, 그리고 이더리움 체인의 레이어 1으로서의 시장 점유율, 그리고 레이어 2 생태계의 급성장 등등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 봤을 때 코비 리서치가 평가를 해봤더니요. 이더리움 가치가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 적정 가치는 9,412달러다 라고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환율로 환산해 봤더니 1270만 원. 네, 적정 가치에 꼭 이더리움 가격이 수렴하기를 바라봅니다. 그 다음 이제 알트코인 봐야 될 건 솔라나죠. 솔라나 이게 그 민트색이 달러 대비 가격입니다. 급등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소강 상태를 현재 보이고 있는데요. 비트 대비해서도 역시나 급등했다가 현재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솔라나 체인이 약진하고 있는데요. 솔라나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공급량이 30억 달러 돌파했고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솔라나가 약간 그 미국계가 밀어주는 체인 느낌이에요. 게다가 NFT 거래량이요. 비트코인을 제치고 두 번째로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덱스가 1등을 찍은 지는 가끔 1등을 종종 찍고 있고요. 이더리움 제치고 밈코인은 지금 솔라나 대세였습니다. 최근에 약간 베이스로 넘어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밈코인도 굉장히 활발하고 있고요. 솔라나 생태계가 잘 나가고 있죠. 비더솔의 약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아무래도 3대 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BNB에 밀려가지고 뭐 테더밴 알트코인으로 그냥 일반 코인으로만 놓고 보자면 시총이 현재 비트, 이더리움, BNB, 솔라나거든요. 근데 BNB 제치고 3위 암호화폐로 도약할 것 같다라고 아크 인베스트 전 암호화폐 총괄이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라나 가격이 왜 약세냐라는 그 누가 질문을 주셨는데요. 솔라나 가격이 왜 약세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따가 이제 민코인 보여드릴 텐데 민코인 하면서 이제 솔라나 민코인 거래를 몇 번 해봤거든요. 계속 트랜잭션이 실패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뭐가 문제가 있나라고 했더니 코인 텔레그래프가 듄 애널리스트 데이터를 인용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4일 비투표 트랜잭션 75%가 실패했대요. 이게 뭐냐? 민코인 스팸봇. 민코인도 거래량도 많았고 스팸봇이 너무 많이 트랜잭션을 일으키니까 트랜잭션이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트랜잭션이 실패할 정도로 체인이 약간 불안정성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밀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실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간 가격 상승을 분을 생각하면 떨어졌다라고 보기에도 좀 쉽지가 않지 않나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최고 테마는 뭐였냐? 바로 밈코인입니다. 올 들어 수익률이 1300% 기록했고요. 3월 밈코인 보유 주소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도 메타가 이어질 것 같아요. 메커니즘 캐피탈 설립자가 얘기했는데 민코인 자금 유입이 가속화가 예상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민코인을 활용한 움직임이 보이는데 비트겟이 발행한 민코인 MOEW 비트겟이 밀어주고 있죠. 단기 급등했습니다. 출시 2시간 만에 14,000% 급등. 이런 상승률을 보면 눈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코인이요. 이제 뭐 장난이다. 라는데 더 이상 장난이 아니라요. DWF 벤처스 같은 경우에는 민코인이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이랍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전략이 아니고요. 뭔가 자신의 프로젝트를 홍보할 때 이 민코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라면서 민코인에 더 이제부터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민코인에 대한 평가는 모두 다 다르시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 민코인 아까 보셨죠. 상승률이 1300% 이걸 보면서 이게 이제 크립토 글로브 기사인데 어떤 트레이더가 민코인 열풍 속에 1시간 이내에 13,000달러를 200만 달러로 바꿨대요. 저도 이런 매매를 꿈꾸면서 솔라나 민코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진짜 매매왕인가? 보시면 6시간 상승률이 42%죠. 어마어마합니다. 나는 매매왕인가? 아닙니다. 제가요, 요 끝에를 보여드렸어요. 요 끝에 최근만 이제 확대를 해서 이거 보시면 1분 차트로 보여드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 6시간 기준으로 42% 오른 건데 이 전체를 놓고 보자면 출시된 이후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제가 언제 샀냐? 요때쯤 샀어요. 요때쯤 사서 이렇게 오르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게 0.01달러가 안 할 때 샀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쯤 샀나? 그랬어요. 제가 사고서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매매 신이다. 난 민코인 장난 아니다. 제가 0.그러니까 1솔라나 정도 샀거든요. 와, 진짜 이걸 1솔라나가 아니라 지금 한 10솔 좀 넣었으면 장난 아니겠는데? 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쭉 떨어지죠. 자,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개발했던 개발자가 튀었습니다. 개발자가 자기 들고 있던 물량을 폭탄을 던졌어요. 정확히 고점에서 폭탄을 던지고 튀어버리면서 커뮤니티 테이크 오버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민코인은 커뮤니티 테이크 오버가 됐다라고 하는데 말이 좋아 커뮤니티 테이크 오버지 쉽게 말해서 개발자가 버리고 간 코인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제가 여기 들고 있다가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떨어지지? 왜 자꾸 떨어지지? 왜 자꾸 떨어지지? 하다가 다시 올랐어요. 그리고 다시 떨어졌어.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제가 매수했던 가격 비슷한 지금에 왔을 때 더 샀습니다. 왜?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다시 오를 줄 알았죠. 근데 이후에 계속 떨어져가지고요. 지금 현재 제가 한 마이너스 90%를 먹고, 네, 여기 방송 시작하기 한 2시간 전에 그냥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이 정리할 때 트랜잭션 계속 실패해가지고요. 제가 수수료를 더 쓴 것 같아요. 어떻게.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처참한 실패를 보고, 네, 끝냈습니다. 우리 민코인은 짧게 먹고 빠지는 걸로. 네, 이게 모든 하입이요. 초반에 많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는 이게 될성 부른 나무와 그렇지 않은 곳으로 분이 되는데 될성 부른 나무가 100개 중에서 1개라면 나머지 99개는 다 이런 그래프를 그리거든요. 내가 그 나머지 1개를 찾을 수 있나? 예를 들면 뭐 디젠 같은 거. 그런 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혹시라도 민코인 투자하시겠다라고 하면 누구나 네, 이런 매매를 꿈꾸지만 결과는 처참한 이런 결과를 나온다라는 점. 네. 아시면서 투자는 그냥 민코인 투자는 장난으로 하시길 네, 바랍니다. 그리고 리플이요.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한대요. 하반기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 코인은 이더리움과 리플 블록체인에서 모두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의 강점을 뭐라고 했냐? 어떤 은행을 파트너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포함될 거다라고 하면서 투명성을 강조했습니다. 마치 테더를 겨냥한 듯한 내용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규제에 불확실하다라고 이제 태도를 겨냥하면서 우리는 달라. 우리는 뉴욕,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의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래서 리플이 이런 그 하반기 스테이블 코인 발행해서 가격이 반등했대요. 이게 오늘 원데이 이 그 리플 가격 흐름이거든요. 보니까 여기서 갑자기 확 떴어요. 아, 스테이블 코인 발행한다라고 하니까 리플의 가격이 XRP의 가격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XRP의 호재인가? 그렇다라고 하면 그 XRP를 만든 목적 자체가 송금, 결제를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아예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라고 하면 도대체 XRP는 무슨 쓸모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갈링하우스 CEO는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여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결제 수단으로서 리플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스테이블 코인은 리플 생태계를 확장하고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 뛰었나 봐요. 저는 처음에 이 뉴스를 들었을 때 XRP를 그럼 포기하겠다는 거야? 라고 했는데 오히려 XRP 가격이 반등했거든요. 왜냐? 아예 갈링하우스가 못을 박았죠. 포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XRP 리플 생태계에 도움이 될 거다.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이.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리플의 가격을 보시면 이 민트색이 그냥 리플의 달러 가격입니다. 그리고 오렌지색이 비트 대비 가격이에요. 자, 비트 대비해서 리플 가격이 고점을 찍었을 때는 바로 1차 불장 때 2017년 말이었습니다. 그때 불장 찍었어요. 오히려 2차 불장 때는 더 내려왔습니다. 비트 대비한 가격이. 그리고 2020년 12월에 소송을 시작했거든요. SEC와. 2020년 12월쯤 보면 이때부터 비트 대비한 리플의 가격은 점진적으로 그냥 횡보하다가 최근에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단순 달러 가격으로 보자면 21년도 불장 때 리플 가격, XRP 가격도 올랐어요. 하지만 비트 대비해서 봤을 때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 오를 때 그만큼 그냥 비트 오른 만큼 그냥 간 거예요. 더 이상 오른 게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 지지부진해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자면 소송 이후에 XRP 가격은 별 재미를 못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반전의 계기를 리플이 마련했는데 이를 통해서 XRP 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을 이뤄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에 XRP를 포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아서 혹시라도 XRP 투자하신 분들은 스테이블 코인과 XRP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시길 부탁드립니다.